가을 오후 남산 아래 골목길에 자리한 만복 사진관. 50년 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진열장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다. 박만복 노인이 돋보기를 쓰고 낡은 가죽 앨범을 천천히 넘기고 있다. 앨범 속 젊은 날의 만복은 새파란 유니폼을 입고 케이블카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옆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젊은 부인이 부끄러운 듯 미소 짓고 있다. 아이고, 벌써 반백년이 넘었네. 만복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는다. 그때는 말이야, 이 케이블카 하나가 우리 집 밥줄이었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남산을 오르내렸어. 문득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선다.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이 어딘지 어색해 보인다. 박만복 선생님 되시죠?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지우 주무관입니다. 아, 곤돌라 그 양반인가. 만복은 앨범을 덮으며 한숨을 쉰다. 곤돌라, 곤돌라. 그 소리만 벌써 몇 년째 듣고 있어. 그동안 여러 절차와 민원 때문에 지연되었지만 이제는 확정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견을 꼭 듣고 싶어서요. 지우는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설계도를 꺼내 만복 앞에 펼친다. 최신식 곤돌라의 3D 도면과 남산 일대 개발 계획이 컬러로 인쇄되어 있다. 현재 케이블카는 1962년에 설치된 것으로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하고 하루 수송 인원도 겨우 3,000명 정도밖에. 겨우라니? 만복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진다. 그 3,000명이 내가 평생 모시고 다닌 손님들이야. 연인들, 가족들, 관광객들. 모두가 내 가족 같았는데 겨우라니.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다. 더군다나 명동역에서 케이블카 매표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새로운 곤돌라는 명동역과 직접 연결되어서. 명동역과 직결. 만복은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걸린 낡은 케이블카 모형을 손으로 어루만진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매일 닦고 기름칠하던 이 길은, 매일 새벽마다 쓸고 눈 오면 치우던 이 언덕길은 어떻게 되는 거요? 벽 한쪽에는 만복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다. 사계절 남산의 모습, 케이블카를 타는 사람들의 표정,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이별의 장면까지. 선생님,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효율성? 만복은 쓴웃음을 짓는다. 자네는 몰라. 효율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게 사람 사는 이야기야. 저 케이블카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포즈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이 있었는지. 그때 만복의 핸드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아, 유나야.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까 시청 직원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 지금 여기 와 있어. 곧 갈게. 만복은 지우를 바라본다. 우리 유나가 카페 하나 하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지. 여기는 너무 답답하고. 사진관 맞은편에 있는 예터는 한옥을 개조한 작은 찻집이다. 젊은 사장 한유나가 전통차를 우리며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나야, 또 곤돌라 때문에 속 끓이겠네. 단골 어르신 한 분이 말한다. 하긴 곤돌라 들어서면 관광객 많이 늘어서 장사는 잘 되겠지만 박 할아버지한테는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인데 그게 문제예요. 다른 상인이 고개를 젓는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숫자로만 생각하니까. 유나는 창밖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곧 만복과 지우가 찻집으로 들어온다. 할아버지. 유나가 반갑게 맞는다. 많이 속상하셨죠? 됐다. 그런 소리는. 만복은 익숙한 자리에 앉으며 손을 흔든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만복 옆자리에 앉는다. 유나가 전통차 2잔을 가져온다. 이게 뭡니까? 지우가 낯선 차를 보며 묻는다.
오미자 차예요.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차죠. 유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의외의 표정을 짓는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독특하네요. 5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야. 만복이 설명한다.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인생살이와 똑같이. 지우는 다시 서류를 펼친다. 선생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위한 일입니다. 남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개인적이지 않은 일이 어디 있나. 만복이 차를 마시며 말한다. 자네도 결국 이 일을 성공시켜야 하는 사정이 있는 거 아닌가. 승진이든 성과급이든 나는 내 평생이 담긴 곳을 지키려는 사정이 있는 거고. 지우는 만복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는다. 실제로 그에게는 이번 프로젝트 성공이 과장 승진의 열쇠였다. 할아버지는 너무 걱정하세요. 유나가 중재한다. 새로운 곤돌라가 생긴다고 해서 할아버지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유나야. 넌 몰라. 만복은 고개를 젓는다. 내가 매일 보던 그 풍경, 내가 알던 그 사람들, 다 바뀌어 버리면 내 기억 속의 남산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명동역 근처에서 한 젊은 외국인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찾고 있다. 프랑스인 에밀리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열렬한 팬으로 한국 여행의 첫 목적지를 남산으로 정했다. 오, 드디어 찾았어. 에밀리가 한국어로 중얼거린다. 그녀의 한국어는 서툴지만 열정적이다. 손에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인형을 꼭 껴안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한다. 며칠 전 파리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실제로 걸어보니 생각보다 힘들다. 우와, 정말 가파르네. 에밀리는 숨을 헐떡이며 중간중간 쉬어간다. 케이블카 매표소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줄이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이게 다 케이블카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에밀리가 매표소 직원에게 묻는다. 네, 주말에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에밀리는 당황하지만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케이블카를 타보고 싶어서 줄을 선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겨우 케이블카에 올랐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좁고 땀 냄새가 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분명 아름답지만 케이블카 안은 너무 북적여서 여유롭게 감상하기 어렵다. 에밀리는 애니메이션 속 로맨틱한 장면을 상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말이야, 나 지금 남산 케이블카 아니야. 에밀리가 친구에게 영상 통화를 건다.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케이블카. 근데 생각보다 좀 복잡해. 괜찮아? 즐거워야 할 여행인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풍경은 정말 예뻐.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 본 곤돌라는 어디 있는 거지? 에밀리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유리로 된 곤돌라가 실제로 남산에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의 케이블카는 낡고 비좁았다. 그 오후, 지우는 다시 만복을 찾았다. 만복은 늘 하던 대로 남산 둘레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지우는 그 뒤를 따라가며 말을 걸었다. 어르신, 어제 말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낡은 시설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이라고만. 만복은 걸음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본다. 이제야 좀 알겠나? 하지만 어르신께는 여기가 전부이겠지만 저희 같은 젊은 세대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저희에게는. 자네, 애니메이션을 아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당황한다. 네, 애니메이션이요? 요즘 젊은이들이 남산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자네도 봤나? 아, 그거요? 네, 봤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실제로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참고자료로 봤던 것이다. 그걸 보고 온 젊은이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야. 만복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남산이 그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면 그럼 내가 무슨 낯으로 이곳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나. 지우는 만복의 말에서 예상치 못한 깊이를 발견한다. 단순히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산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그때 길을 헤매는 에밀리가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실례합니다. 곤돌라는 어디서 타나요? 에밀리가 어색한 한국어로 묻는다. 만복과 지우는 동시에 에밀리를 바라본다. 에밀리의 해맑은 눈빛과 손에 든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을 보고 둘 다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곤돌라요? 지우가 답한다. 아직은 없어요. 지금은 여러 문제로 계획만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분명히 유리로 된 예쁜 곤돌라가 있었는데 에밀리의 얼굴에 실망이 드리운다. 만복은 에밀리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 이런 멀리서 온 아가씨한테까지 실망을 안겨주다니. 어르신, 지우도 같은 마음이었다.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이기도 하겠네요. 에밀리는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미안해한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케이블카도 좋아요. 아가씨는 어디서 왔나? 만복이 친근하게 묻는다. 프랑스, 파리에서 왔어요. 한국 애니메이션을 너무 사랑해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실망하셨겠어. 아니에요. 에밀리가 손을 흔든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애니메이션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곤돌라가 있으면 더 완벽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지우가 만복의 사진관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온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그저 효율성만 생각했습니다. 만복은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본다. 하지만 어제 그 프랑스 아가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단지 비효율적인 시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남산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구먼. 그래서 어르신께 부탁이 있습니다. 지우는 새로운 설계도를 꺼낸다. 저희는 지금까지 최첨단 곤돌라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추억을 함께 담는다면 이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남산의 역사를 싣고 가는 추억의 곤돌라가 될 수 있어요. 만복은 지우가 가져온 새로운 설계도를 본다. 곤돌라 내부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설계되어 있다. 이건 박물관 같은 곤돌라네. 네, 맞습니다. 어르신이 찍으신 사진들, 그리고 남산에 얽힌 이야기들을 곤돌라 안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요. 그러면 젊은 세대도 남산의 진짜 역사를 알 수 있고 어르신의 추억도 영원히 보존될 수 있어요.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 내 사진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다 보인다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르신의 인생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 달 후, 만복의 사진관에서 특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만복과 지우, 그리고 유나가 함께 앉아 수십 년간 모아온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건 말이야. 만복이 흑백 사진 하나를 들어 보인다. 내가 처음 케이블카 기사로 일했을 때야. 1968년이었지. 그때는 정말 새파랗게 젊었어. 사진 속의 만복은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케이블카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네요. 유나가 감탄한다. 영화배우 같아요. 그때는 케이블카 기사가 꽤 멋진 직업이었거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오르내리는 일이니까. 만복이 자랑스럽게 말한다. 이 사진도 있네요. 지우가 다른 사진을 찾아낸다. 어르신이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에는 만복이 한 커플의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젊은 남녀가 케이블카를 배경으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 커플 말이야.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 그 아이가 또 자라서 연인을 데리고 오더라고. 3대가 모두 내 케이블카를 탔지. 정말요? 그런 이야기들도 곤돌라에서 들려주면 좋겠어요. 유나가 제안한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준다. 저희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곤돌라 내부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어르신이 찍으신 사진과 함께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려고요. 음성으로? 만복이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네, 어르신이 직접 녹음해 주시면 곤돌라를 타는 사람들이 어르신 목소리로 남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만복은 잠시 망설인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낯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는 게 쑥스럽다. 할아버지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라디오 DJ 같아요. 유나가 격려한다. 그런가? 하하. 만복이 웃는다. 그럼 한번 해볼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들어온다.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곤돌라 물어본 사람이에요. 아, 프랑스에서 온 아가씨. 만복이 반갑게 맞는다. 곤돌라 공사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정말 기뻐요. 에밀리가 두 손을 모으며 말한다. 그래요. 내년 봄에는 새로운 곤돌라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설명한다. 에밀리의 친구가 만복이 정리하고 있는 사진들을 본다. 와, 이 사진들 정말 멋있어요. 언제 찍은 거예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내가 케이블카 기사로 일하면서 찍은 거야. 이런 사진들이 곤돌라에 전시되는 거예요? 에밀리가 눈을 반짝인다.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유나가 답한다. 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곤돌라보다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꼭 다시 올게요. 6개월 후, 봄. 남산에는 곤돌라 공사장이 들어서고 활기가 넘친다. 지우는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만복은 그 옆에서 곤돌라의 기초 공사를 지켜본다. 저거, 튼튼하겠지? 만복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의 조언을 받아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어요. 태풍이 와도 끄떡없을 겁니다. 그나저나 내 목소리 녹음은 언제 하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총 50개 정도의 이야기를 녹음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50개나? 만복이 놀란다. 어르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계절별로, 시대별로 나눠서 녹음하려고요. 두 사람은 함께 남산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바라본다. 공사 소음이 시끄럽긴 하지만 왠지 희망적인 소리로 들린다. 녹음실. 만복은 마이크 앞에 앉아 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간다. 1968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케이블카 기사로 첫 출근한 날이었죠. 그때만 해도 남산은 지금처럼 개발되지 않았어요. 나무들이 더 울창했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지우는 녹음실 밖에서 만복의 이야기를 듣는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야기다. 그런데 말이야. 만복이 녹음 중간에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 중얼거린다.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괜히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네. 어르신,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지우가 스피커를 통해 대답한다. 어르신의 이야기 없이는 남산의 진짜 역사를 알 수 없어요. 며칠 후, 유나의 찻집에서 만복은 지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녹음 소감을 나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 내가 잊고 있던 기억들까지 떠오르고. 어떤 기억들이요?
글쎄, 1975년 겨울이었나? 눈이 엄청 많이 온 날이 있었어.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마침 한 임산부가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만복의 눈이 반짝인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 같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 조심조심 태워보냈지.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무사히 출산했다고 하더라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는 매년 생일마다 케이블카를 타러 왔어. 케이블카 아저씨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말이야. 지우는 만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진짜 남산의 역사네요. 그런데 말이야. 만복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 있을까? 물론이죠. 요즘 사람들이 더 진짜 이야기를 좋아해요. 특히 SNS에서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같은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유나도 거들어 말한다. 맞아요, 할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레트로를 정말 좋아해요.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면 다들 감동받을 거예요. 1년 후, 드디어 곤돌라가 완공되었다.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박만복은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곤돌라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한다. 어서 오십시오. 남산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곤돌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복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지우는 그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유나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님들에게 전통차를 대접하고 있다. 첫 탑승객은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이었다. 드디어 1년을 기다렸어요. 에밀리가 환호한다. 곤돌라 내부는 정말 특별했다. 투명한 유리창으로 사방이 보이고 한쪽 벽면에는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승객들이 화면을 터치하면 만복이 녹음한 목소리와 함께 옛 사진들이 나타난다. 1970년대 남산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나무가 더 많았죠. 만복의 따뜻한 목소리가 곤돌라 안에 울려 퍼진다. 승객들은 창밖 풍경을 보면서 동시에 남산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다.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에밀리의 친구가 감탄한다. 애니메이션에 나온 곤돌라보다 훨씬 더 의미 있어. 맞아요. 이게 진짜 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옛날과 현재가 함께 있는 거. 에밀리가 동의한다. 곤돌라가 정상에 도달하자 승객들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화면에서는 만복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온다. 젊은 친구들아, 이 남산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거라. 그리고 가끔은 이 할아버지도 기억해주면 고맙겠다. 승객들이 박수를 친다. 에밀리는 눈물까지 글썽인다. 개장식이 끝난 후 만복과 지우, 유나는 찻집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새로 완공된 곤돌라가 끊임없이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어때요, 할아버지? 만족하세요? 유나가 묻는다. 글쎄다. 아직도 좀 어색해. 내 목소리가 저 안에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만복이 쓴웃음을 짓는다. 하지만 사람들 반응은 정말 좋아요. 지우가 스마트폰을 보여준다. 벌써 SNS에 후기가 수십 개 올라왔어요. 감동적이다. 진짜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만복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본다. 젊은 사람들이 곤돌라 안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긴 글들을 올려놓았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산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우가 댓글을 읽어준다. 정말? 만복의 얼굴이 밝아진다. 이것도 봐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도 젊었을 때 이런 추억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할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유나가 만복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부부가 들어온다.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혹시 곤돌라에서 목소리 들려주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네, 그게 저인데요. 만복이 대답한다. 아, 정말요? 여자가 눈을 반짝인다. 저희 방금 곤돌라 타고 왔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어르신 이야기 들으면서 프로포즈했어요. 남자가 흥분해서 말한다. 곤돌라에서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거라는 말씀 들리는 순간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자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준다. 네, 승낙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만복은 깜짝 놀라더니 환하게 웃는다. 이런, 내가 무슨 큰일을 했나? 큰일이죠. 지우가 말한다. 어르신 덕분에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젊은 부부는 만복과 기념 사진을 찍고 차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만복은 오랜만에 젊은 시절의 활력을 느낀다. 몇 달 후 가을. 만복은 유나와 함께 곤돌라를 타고 있다. 그들은 일반 승객들처럼 곤돌라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이상하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구나. 만복이 중얼거린다. 할아버지 목소리 정말 좋아요. 따뜻하고 친근해요. 유나가 말한다. 곤돌라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가족,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 그리고 손자를 데리고 온 할머니까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한다. 얘야, 할아버지 이야기 잘 들어봐.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단다. 손자가 화면을 터치하며 신기해한다. 할머니, 이 할아버지 목소리 정말 좋아요.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창밖으로는 가을 남산의 아름다운 단풍이 보인다. 만복은 문득 아내가 생각난다. 여보야, 봤지? 우리 케이블카가 이렇게 멋진 곤돌라가 되었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어. 유나가 만복의 손을 잡는다. 할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곤돌라가 정상에 도달하자 만복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본다. 50년 전 처음 케이블카 기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지만 남산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이제야 알겠어. 만복이 중얼거린다. 뭘요? 추억이라는 게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야 더 소중해지는 거구나. 2년 후 겨울. 만복은 이제 곤돌라의 명예 해설사가 되었다. 주말마다 특별 투어를 진행하며 직접 승객들에게 남산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늘도 곤돌라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다. 수학여행을 온 중학생들,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데이트하는 젊은 커플들. 여러분, 저 아래 보이는 명동 거리를 보세요. 만복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한다. 제가 처음 케이블카 기사로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기는 지금의 절반도 개발되지 않았었습니다. 중학생 하나가 손을 든다. 할아버지, 그때는 케이블카가 몇 대나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 하루에 10번 정도 왕복했을 거야. 힘들지 않으셨어요? 만복은 미소 짓는다. 힘들었지. 하지만 즐거웠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복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말이야. 외국인 관광객이 영어로 질문한다. 유나가 통역해준다. 저분이 할아버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승객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만복은 잠시 생각한다. 글쎄, 다 특별했는데. 하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1980년 봄이었나? 한 젊은 여자가 혼자 케이블카를 탔어. 울고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취업 시험에 떨어져서 속상하다고 하더라고.
모든 승객들이 만복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가씨,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온 걸 보니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도전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웃더라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중학생이 궁금해한다. 몇 년 후에 남편하고 같이 왔어. 그때는 대기업 부장이 되어 있더라고. 나를 알아보고는 할아버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고마워하더라. 승객들이 박수를 친다. 만복은 뿌듯한 표정을 짓는다. 곤돌라가 내려가는 길에 만복은 혼잣말을 한다. 여보야,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단순히 케이블카만 운전한 게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예터 찻집에서 만복과 지우, 유나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TV에서는 곤돌라 프로젝트가 성공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시설 개발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현대적 감각을 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우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높인다. 특히 30년간 케이블카 기사로 일한 박만복 씨의 경험담을 곤돌라에 담아낸 아이디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V 화면에 만복의 모습이 나온다. 그는 곤돌라 안에서 승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처음에는 변화를 반대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 추억이 담긴 공간이 사라질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만복은 TV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해한다. 내가 TV에 나오다니. 할아버지, 이제 유명인이 되셨어요. 유나가 웃는다. 그런데 말이야. 만복이 진지해진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어떤 기분이세요? 글쎄,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만복이 차를 한 모금 마신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할 수 있어. 지우가 말한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새 것으로 바꾸는 게 발전이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진짜 발전이라는 걸요. 자네도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어. 만복이 지우를 바라본다. 처음에는 차가운 공무원 같았는데 지금은 정이 많은 사람이 되었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요. 봄이 다시 왔다. 만복의 80번째 생일이다. 곤돌라 정상에서 깜짝 생일 파티가 열린다. 지우와 유나가 준비한 것이다. 곤돌라에는 만복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다. 지우, 유나는 물론이고 에밀리도 프랑스에서 다시 왔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곤돌라에서 만복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까지. 그 중에는 곤돌라에서 프러포즈한 젊은 부부도 있고 취업에 성공한 후 감사 인사를 하러 온 대학생도 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만복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케이크에 초를 끄며 만복은 소원을 빈다. 내 남은 인생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에밀리가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른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멜로디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진다. 에밀리, 고마워. 멀리서 또 와줘서. 만복이 에밀리의 손을 잡는다.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이제 진짜 한국의 정서를 알 것 같아요. 에밀리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한다. 파티가 끝난 후 만복은 혼자 곤돌라에 남아 서울 야경을 바라본다. 지우와 유나가 옆에 앉는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유나가 묻는다. 응.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만복이 대답한다. 처음에 곤돌라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지우가 묻는다. 그때는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 만복이 웃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서울의 밤이 깊어간다.
곤돌라 아래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고 남산타워에는 불빛이 켜져 있다. 여보야,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우리 케이블카가 이렇게 멋진 곤돌라가 되었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꿈 같지 않아? 바람이 살랑 불어온다. 마치 아내의 대답인 것처럼. 현재 만복은 이제 82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하게 곤돌라 해설사로 일하고 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단골 승객이 된 중학생이 묻는다. 오늘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만복이 미소 짓는다. 곤돌라가 천천히 올라간다. 창밖으로는 봄의 남산이 보인다. 벚꽃이 만발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게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조용히 듣는다. 가장 중요한 건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게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케이블카에서 곤돌라로 바뀌어도 제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곤돌라가 정상에 도달한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 여러분도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을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여기 올 때 오늘의 추억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중학생이 손을 든다. 할아버지, 계속 이 일 하실 거예요? 만복은 잠시 생각한다. 글쎄, 내 몸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할 생각이야. 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은 말이야. 곤돌라가 다시 내려간다. 만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뭔지. 에필로그. 그로부터 5년 후. 만복은 87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다. 곤돌라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고, 만복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제목은 남산의 사계 -1 케이블카 기사의 50년.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늘도 만복은 예터 찻집에 앉아 있다. 유나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 지우는 서울시 관광과장으로 승진했다. 할아버지, 오늘 신문 보셨어요? 유나가 신문을 보여준다. 남산 곤돌라 모델 전국 확산. 뭔 소리야? 할아버지가 만드신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하려고 한대요.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관광에 접목시키는 방식을요. 지우가 덧붙인다. 부산, 대구, 광주에서 모두 문의가 왔어요. 할아버지께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요. 나한테? 만복이 놀란다. 네, 이제 할아버지는 스토리텔링 관광의 전문가세요. 만복은 웃는다. 내가 무슨 전문가야. 그냥 살아온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온다. 에밀리드다. 이제 25세가 된 그녀는 한국어도 많이 늘었다. 할아버지, 또 왔어요. 아이고, 우리 에밀리. 이번에는 뭘 하러 왔나? 할아버지 이야기를 프랑스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요. 프랑스 방송국에서 관심을 보여서요. 만복은 깜짝 놀란다. 다큐멘터리라니? 네. 할아버지 이야기가 프랑스에서도 큰 감동을 줄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요. 만복은 창밖의 곤돌라를 바라본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관광객들, 연인들, 가족들. 정말 신기해.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줄이야. 만복이 중얼거린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에요. 유나가 말한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분이니까요. 아니야.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 너희들이 함께 해줘서. 지우가 말한다. 저희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짜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걸요.
해가 저물어 간다. 만복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87세의 나이에도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든든하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만복이 혼잣말을 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만복은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 아내의 묘지다. 남산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여보야, 오늘도 다녀왔어. 만복이 묘비 앞에 앉는다. 오늘은 중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 다들 내 이야기를 재미있어 하더라. 바람이 살랑 분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이제 늙었나 봐. 가끔 옛날 일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 낳던 날. 모든 게 어제 일 같아. 만복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케이블카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 사진 말이야, 곤돌라에도 전시되어 있어.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다라고 말하더라고. 여보도 유명해진 거야. 석양이 남산을 붉게 물들인다. 곤돌라가 마지막 운행을 하며 천천히 오르내린다. 내일도 또 갈 거야. 아직 할 일이 많거든. 만복이 일어서며 묘비를 쓰다듬는다. 우리 아이들 잘 지내고 있고 손자들도 건강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보다 일찍 곤돌라 탑승장에 나온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온다. 30년 전 그가 케이블카에서 만났던 그 임산부와 그때 태어난 아들이다. 할아버지. 30대 중반의 남자가 반갑게 인사한다. 저 기억하세요? 30년 전 눈 오는 날. 아, 그때 그 아기구나. 만복의 얼굴이 환해진다. 어머, 이렇게 훌쩍 커서. 옆에는 60대가 된 그의 어머니도 함께 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인다. 그때 정말 감사했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었네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만복이 손을 흔든다. 이 아이가 지금 의사가 되었어요. 산부인과 의사요. 아마 그때 일이 운명이었나 봐요. 만복은 깜짝 놀란다. 의사라고?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젊은 의사가 말한다.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저의 첫 번째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세 사람은 함께 곤돌라에 오른다. 만복은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들려준다. 그날 정말 눈이 많이 왔지.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급하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가 말한다.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병원까지 가려면 케이블카가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규정을 어긴 일이었지만 사람 목숨 앞에서는 규정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만복이 웃는다. 의사가 말한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마음을 저도 환자들에게 베풀려고 노력해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요. 곤돌라에서 내린 후 의사는 만복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 자신이 직접 쓴 편지다. 할아버지께. 30년 전 눈 오는 날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도 다른 생명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만복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인다. 이런, 내가 그때 한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 번의 선택이 제 평생을 바꾸었어요. 그날 저녁 만복은 예터 찻집에서 지우와 유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정말 놀라운 인연이에요. 유나가 감탄한다. 할아버지가 그때 규정을 어기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그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우가 말한다. 그런 걸까? 만복이 생각에 잠긴다. 물론이죠. 그리고 그 의사가 앞으로 살릴 수많은 생명들도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만복은 그제야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는다. 나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바로 그래서 더 위대한 거예요. 지우가 말한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서요. 그때 찻집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온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만복에게 다가온다. 혹시 곤돌라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할아버지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도전해서 오늘 최종 면접에 합격했어요. 여성이 환하게 웃는다. 만복은 또 한 번 감동한다. 정말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여성이 떠난 후 만복은 조용히 말한다. 이상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할아버지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나가 웃는다. 곤돌라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요. 그래요? 만복이 의아해한다. 네, 할아버지는 모르시지만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지우가 스마트폰을 보여준다. 이것 좀 보세요. 할아버지 팬카페예요. 팬카페? 네, 남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온라인 모임이에요. 벌써 회원이 5천 명이 넘어요. 만복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본다. 그곳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후기가 가득하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혼 위기를 극복했어요. 취업 준비하다 포기하려던 순간 할아버지 이야기가 힘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더 잘해드리게 되었어요. 만복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다. 할아버지, 이제 아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지요.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그 그냥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예요. 유나가 만복의 손을 잡는다. 그 주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남산 할아버지 감사 인사회라는 이름으로 곤돌라에서 만복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곤돌라 탑승장에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어린 학생부터 중년,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람들이 만복을 보자마자 환호한다. 만복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이게 다 뭡니까? 지우가 설명한다.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나온다. 할아버지, 저는 5년 전에 이혼으로 힘들어할 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힘든 시기도 지나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버텼어요. 지금은 새로운 사랑도 만나고 정말 행복해요. 대학생 하나가 나선다. 할아버지, 저는 취업 준비로 우울했을 때 곤돌라를 탔어요. 할아버지가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지금은 꿈꾸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한 분도 나온다. 선생님, 저는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생님이 아내분을 그리워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만복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외친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만복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는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변화가 두려웠어요. 새로운 곤돌라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사람들이 조용히 듣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만복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친다.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만복은 곤돌라에 혼자 올라간다. 오늘 하루가 꿈 같다. 8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곤돌라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인다. 각각의 불빛마다 사람들의 삶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보야,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봤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 우리가 함께 일했던 그 케이블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분다. 마치 아내의 대답처럼. 처음에는 무서웠어. 변화가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 곤돌라가 정상에 도달한다. 남산타워가 바로 앞에 있다. 타워에는 연인들이 걸어놓은 자물쇠들이 반짝인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만복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87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20대처럼 반짝인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하다. 아직 할 일이 많아.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아. 만복이 중얼거린다. 곤돌라가 다시 내려간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만복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로 보인다. 고마워, 모든 분들. 만복이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어. 끝. 이렇게 박만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87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곤돌라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했던 노인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변화를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남산의 사계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다시 봄이 오듯 만복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져 갈 것이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